이번 시간에는 추가주를 받는 부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몽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차례는 2.1에서 2.5까지 추가종을 받는 정의, 그리고 추가종을 받는 부재, 그리고 그 추가종을 받는 부재들이 균일 조건상에서, 그 다음으로는 불균일 조건상에서 어떤 식으로 길이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정전 구조물이라고 해서 정정 구조물과 이제 부정정 구조물로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화중에 대한 정의입니다. 축화중은 단면에 수직한 하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P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 이걸 이제 축화중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걸로는 횡단면 전체에 응역이 균일하게 분포한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길이에 대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길이 변화와 비슷하게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 이때 이제 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장일 때는 플러스 부호를 쓰게 되고, 압축이 발생하는 경우는 길이 변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n이라는 기호를 쓰게 되는데, 이 n이라는 기호는 내부에 작용하는 내부 축하중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축하중 나타내는 부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하중 부재에 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장의 하중을 견디는 부재를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토우바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건물 자체의 기둥은 인장 및 압축의 하중을 견디는 부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호입니다. 보호 같은 경우는 앞선 바나 기둥과 비기둥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인장, 압축뿐만 아니라 굽힘에 대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부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굽힘에 대해서는 이번 단원이 아니라 그 이후 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둥구조 사이에서 어떤 힘을 버티는 구조물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균일 조건 부재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길이 변화가 되겠습니다. 힘을 주었을 때, 즉 축하중을 주었을 때 어떤 식으로 길이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균일 단면 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명칭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단면이 균일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L이라는 길이만큼의 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면적 자체가 동일한 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P라는 축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델타만큼의 길이 변화가 생기게 될 거고, 이 길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식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제 길이 변화 델타 같은 경우는 축하중, 그리고 전체 길이, 그리고 E라고 해서 이제 재료 특성이 되겠는데, 재료 값으로 탄성계수 E가 사용이 되겠고, 면적 값으로 A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수식을 하나로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시그마는 P 나누기 A라고 해서 이제 응력에 관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축하점 P가 단면적 A에 작용을 할 때 우리는 시그마라고 표현하면서 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응력 값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후계 법칙 내에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계 법칙과 그 다음에 응력, 수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형률에 관한 수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혼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길이 변화에 관한 수식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률 같은 경우는 원래 길이분의 이제 변화된 길이로 나타내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이 힘을 주었을 때 길이 변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변화 델타에 대해서 수식을 나타내게 되면 아래 빨간색 네모 박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조금 변형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K 혹은 F라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K와 F 같은 경우는 우리는 흔히 강성도, 그 다음에 유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성도 같은 경우는 스프링 상수, 스프링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배웠었던 F는 K, X라는 부분에서 이 K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었을 때 길이 변화가 생길 텐데 그 B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나왔던 델타 이꼴 PL 나누기 EA 이 부분을 좀 변형을 시켜서 계산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강성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도의 역수 개념으로 같은 힘을 주었을 때 길이 변화가 얼만큼 더 많이 발생하냐 아니면 적게 발생하냐 이 부분을 나타내게 되겠고, 앞선 델타에 관한 수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제 같은 경우는 길이가 L이 10m, 그다음 단면적이 300제곱미터, 밀리미터, 균일 단면봉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재료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루미늄, 각각 이제 탄성 계수 2가 주어지게 되겠고, 이 2가 주어졌을 때 A, 만약에 요 단면봉 자체에 P라는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 각각 강철과 알루미늄 봉의 신장량 전체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 계수는 우리가 이제 E라고 표현했었고, 만약에 첫 번째로 이제 강철 같은 경우 뭐 스틸 S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알루미늄은 뭐 A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됐죠. 각각일 때 신장량 델타 A와 신장량 델타 S에 대해서 이제 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필요한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델타 이꼴 PL 나누기 2A라는 수식이 가장 필요하게 되겠고, 각각별로 P에는 300kN, L에는 10m, 그 다음에 E에는 델타 A를 구할 때는 알루미늄 계수인 80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 그 다음에 델타 S 구할 때는 200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 각각 이제 재료에 탄성 계수를 넣게 돼서 이제 신장량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도를 구하고 어떤 재료의 봉이 좀 더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이 K라는 이제 강성도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는 문제가 되겠고, 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신장량의 수식으로부터 EA 나누기 L이라는 값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탄성 계수와 뭐 단면적, 그 다음에 총 길이 이런 것들을 보고 계산하면 되겠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핵심은 이런 값을 구하라 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어떤 재료가 좀 더 하중을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바탕으로 봤을 때
KA 같은 경우는 EA, A, L 이라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고, KS, 강철 같은 경우는 ES, A 나누기 L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A와 S, 그 다음 EA, ES, 즉 탄성 계수의 B로부터 강성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그거로부터 어떤 재료가 좀 더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 수식을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서서 이제 균일 조건 부재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봤다 그러면은 이번 단원에서는 불균일 조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조건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균일 단면봉에서 중간에 하중이 적용할 때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기존보다 하중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봉에 기존 같은 경우는 하중이 하나만 적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 내부에 추가적인 하중이 작용을 해서 뭔가 변화가 생길 때를 가정을 하고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중간에 PB, 그 다음에 PC라는 하중이 더 작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T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간 AB, 구간 BC, 구간 CD, 즉 각각별로 이 하중이 작용할 때 이때를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고 이때를 각각으로 구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AB 구간 같은 경우는 요 봉 내에서 작용하는 축하중을 구하게 되겠고, 그 축하중을 바탕으로 길이 변화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B 구간에서 작용하는 축하중을 볼 때, 이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중간 부분에 어떤 N1이라는 내부 축하중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부 축하중을 구해서 이 내부 축하중으로부터 나오는 길이 변화를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1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PB, PC, PD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수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해진 N1으로부터 우리는 델타 AB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구간 BC, 구간 CD에 대해서 각각 N2, N3를 구할 수 있어서 이 부분으로부터 길이 변화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 변화에 대해서는 구간 AB, 구간 BC, 구간 CD에서 각각 길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 길이 변화를 다 더해줘서 전체 총 길이 변화를 구할 수 있게 되겠고, 이거를 수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서메이션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음 이제 불균일 조건은 만약에 다수의 균일 단면으로 구성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선 경우는 전체가 이제 균일 단면인데 하중이 다를 때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수의 균일 단면으로 구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고, 각각별로 A, B 구간, BC 구간에 대해서 각각 길이 변화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에 작용하는 N1, 그 다음에 N2라는 어떤 내부 축하중을 구하게 되겠고, 그 구해진 N1, N2로부터 각 구간에서 작용하는 A, B, BC 구간에서의 길이 변화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길이 변화는 각 구간별로 이뤄진 변이를 계산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구해주면 되겠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서메이션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하중만 중간에서 작용을 할 때랑 조금 차이는 어떤 뭐 재료적 물성, 즉 탄성 계수, 그 다음에 단면에 대해서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수식에 표현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앞서서 봤었던 하중의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먼저 보게 되면 이 a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공통된 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불균일 조건 중에서 이번 문제에서는 단면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재료도 동일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별로 제가 내부 축하중만 구해서 값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A, B 구간에서는 N1이라는 내부 축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 값은 뭐 P1 플러스 P2 빼기 P3라고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두 번째 이제 BC 구간에서는 N2 그 다음에 CD 구간에서는 N3가 각각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어서 그 부분으로부터 각각의 봉의 길이 변화 델타 AB, 델타 BC, 델타 CD를 구해서 총 길이 변화인 델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불균일 조건 부재의 길이 변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하중 또는 치수를 가진 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함수로 보통 fx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함수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중이 변했을 때, 그 다음 치수가 변했을 때인데 여기서는 치수라고 하면은 그냥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표현할 때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내부에 작용하는 축하중을 활용했기 때문에 n을 쓰게 되겠고 이제 길이에 따라서 혹은 뭐 위치, x축 위치에 따라서 n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치수도 a의 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델타 이꼴 PL 나누기 2A를 활용을 해서 요 조그마한 면적에서 조그마한 부피에서의 이제 길이 변화를 각각 이제 구해줘서 다 더해주면 되겠는데 이거는 P 대신에 NX, 그다음에 A 대신에 AX, 그다음에 L 대신에 이 길이인 DX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전체 길이 변화는 D 델타를 0부터 L까지 이제 인테그럴을 써서 활용을 하면 되겠고 다음과 같이 수식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위와 같은 수식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단면적이 동일한 경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면적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AX라는 부분에서 단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A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겠고 다음과 같이 수식을 변형할 수 있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하중이 동일한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하중이 동일한 경우는 이제 nx 대신에 n이라고 쓸 수 있게 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이 변경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단면적 및 하중이 동일한 경우, 즉 nx와 ax 이게 동일한 경우인데 이때는 n이 그대로 나오고 ax도 a로 그대로 나오게 돼서 델타 이꼴 nl 나누기 2a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델타 이꼴 pl 나누기 2a라는 부분과 동일하죠. p 대신에 이제 내부 축하중이 그냥 n을 사용을 했었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단면적과 하중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균일 단면봉처럼 계산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부정전 구조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우선 정전 구조물과 이제 부정전 구조물로 우리는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전 구조물이 뭐고 부정전 구조물이 뭐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 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는 평형 방정식, 즉 힘의 평형을 활용을 해서 모든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정전 구조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겠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전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면 부정전 구조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형 방정식, 즉 힘의 평형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 정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정정은 이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계산을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겠고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적합 방정식을 해서 추가적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겁니다. 추가적인
어떤 방정식이 더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 이제 축화중이 작용하는 부재에서는 이제 우리가 길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사용하는 적합 방정식으로는 이 길이 변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림 중에 오른쪽에 있는 요게 이제 대표적인 부정전 구조물의 예시가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 어떤 길이 변화가 뭐 0이 된다 혹은 길이 변화가 어떤 특정 값이 된다 라는 적합 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RA, RB라는 이제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주어진 값은 P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 우리는 이제 미지수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수식이 하나밖에 없죠. 아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를 더 가져와야 돼서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이런 적합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델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힘 변이 관계식을 활용을 해서 이 적합 방정식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부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고, 이 문제를 풀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전 구조물에 관해서 가장 좀 생각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경우는 뭐 포스 메소드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메소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부정전 구조물에 관한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 예제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전체 길이가 만약에 L이고 강철 실린더 지금 같은 경우는 안쪽이 강철 실린더가 들어가 있고 속이 빈 구리관으로 덮어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봤을 때 파란색이 강철 실린더가 되겠고 이것과 같이 이제 강철 실린더가 여기 안에 이제 파란색 부분이 되겠고 이 파란색 부분을 원형 구리관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강철 실린더와 구리관에서 각각 작용하는 압축력 여기서 이제 축하중이 되겠죠. PS, PC를 각각 구하고 예상하는 압축 응력을 구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줄어든 길이를 구해보아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는 P 나누기 A라는 부분이 되겠고 델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PL 나누기 2A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잘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철 실린더와 구리관에서 작용하는 압축력인데 만약에 P라는 힘으로 전체를 누른다라고 했을 때 이 P 같은 경우는 힘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처음으로는 이제 구리관과 그 다음에 스틸, 즉 강철 실린더 부분은 각각 나눠져서 들어갈 테니까 P라는 값은 스틸로 들어가는 힘 플러스 구리, 카파로 들어가는 PC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정전 구조물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평형 방정식, 그다음 적합 방정식, 그다음 힘 변이 관계식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평형 방정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미 뭐 얘기를 했었죠. 두 개의 합이 P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적합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 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적합 방정식은 뭐냐면 P라는 강체로 이제 P라는 하정을 받았을 때 이게 아래에 있는 강철 실린더와 이제 구리관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누르는데 뭐 강철과
구리의 길이 변화가 각각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구성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합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동일한 길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가가 가장 부정적 구조물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흰 변이 관계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델타 S와 델타 C를 구할 수 있게 되겠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수 있게 되겠고, 각각 뭐 PS, PC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고, 응력도 하중 나누기 면적으로 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PC도 하중으로 구하면 되겠고, 델타 같은 경우는 델타 S와 델타 C가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고, PS나 PC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P라는 하중으로 눌렀기 때문에 P로 바꿔서 이제 계산해 주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PC, PD 이런 것처럼 이제 PC, PS 이런 것처럼 이제 기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기호를 바탕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실제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값을 활용을 해서 이 수식에 넣어주게 되면은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게 될 텐데, 열 효과에서는 가장 키워드는 이겁니다. 또 온도 변화가 생겼을 때 재료가 팽창이나 수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어떤 변형이 생기게 될 텐데, 그 변형률과 그 변형률에 의해서 생기는 열 응력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트에서 이제 뭐 생각하는 거는 이 열이란 것 자체를 하중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하중이 작용을 할 때 동일합니다. 열이라는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응력을 구할 수 있고 길이 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적으로 생겼을 때 이제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변형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도 동일한 기호를 씁니다. 변형률, 열 변형률. 앞에 그냥 열이라는 게 붙어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기호로 T라는 걸 썼고, 여기도 열 응력이기 때문에 T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입실론 T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알파, 델타 T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알파란 거는 우리가 열 팽창 계수라고 해서 이거는 재료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철이냐, 알루미늄이냐, 뭐 플라스틱이냐에 따라서 이 알파 값이 변하게 되겠고, 그 변하는 알파 값을 활용을 해서 온도 변화를 곱해주게 되면 그게 열 변형률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응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시그마는 2 입실론이라고 해서 후계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계 법칙에 그냥 동일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대신에 입실론 t를 활용을 해서 시그마 t도 동일하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탄성계수 2를 곱해줘서 전체적인 열 응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다음과 같이 총 열 응력까지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뭐 궁금했던 점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 점은 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